역전 앞 노숙자가 갑자기 펑펑 울어버린 이유. 더 길고 더 깊고 더 감동적인 장편 스토리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겨울 아침의 공기는 잔혹했다. 바람은 매서운 칼날처럼 스쳐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 아래 한 남자는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었다. 역전 앞 오래된 벤치. 그곳이 바로 철수의 집이자 쉼터이자 세상과의 마지막 끈이었다. 흐릿한 눈빛, 바람에 일어난 회색 머리칼, 낡은 군용 점퍼 하나에 온몸을 의지한 채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 차가운 거리에서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은 매일 그의 앞을 지나갔다. 출근하는 직장인, 서둘러 학교 가는 학생들, 그리고 여행 가방을 끌고 웃음 짓는 가족들. 하지만 그 누구도 철수에게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다. 그는 이젠 그 시선조차 익숙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도 누군가의 풍경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도. 오늘 아침도 그는 자판기 종이컵에 남은 찌꺼기 커피를 찾아 쓰레기통을 뒤적이다가 손을 베었다. 피가 번지는 손가락을 바라보며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프긴 아프네. 난 그래도 살아있긴 하구나. 하지만 철수도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었다. 그는 한때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가장이었다. 아내는 배달을 도왔고 어린 딸 민지는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하곤 했다. 아빠, 손님 또 왔어. 민지가 밝게 외치면 가게엔 웃음이 가득했다. 그러나 경기 악화와 부채, 그리고 믿었던 지인의 배신, 모든 것이 무너졌다. 빚쟁이는 문을 두드렸고 아내는 지쳐갔다. 당신 우리 가족 지킬 수 있는 거 맞아? 그녀의 마지막 울먹임은 철수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었다. 그렇게 아내와 딸은 떠났고 식당은 폐업했고 남은 건 깊은 절망뿐이었다. 철수는 어느 날 고향집을 나섰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이 가족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철수는 역전 앞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겨울은 혹독했고 비는 그의 옷을 적셔 얼게 만들었다. 어떤 날은 누군가 남기고 간 국밥 국물을 마셨고 어떤 날은 빈 주스를 주워 마셨다. 그럼에도 철수는 누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구걸이라도 하면 살기야 하겠지. 근데 그럼 내가 나를 버리는 것 같아서. 그는 스스로를 지키고 싶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자존심을. 그리고 그날 아침이 왔다. 그날도 바람이 차게 불었다. 철수는 벤치에 앉아 발끝을 비비며 손을 녹이고 있었다. 그때 저기 혹시 드실 수 있으세요? 따뜻한 하지만 조심스러운 목소리. 철수는 고개를 들어보았다. 한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가슴에 안고 서 있었다. 그녀는 주저하다가 포장된 김밥 한 줄을 내밀었다. 부산에서 새벽 첫 열차 타고 왔는데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먹질 못해서요. 괜찮으시면 드세요. 철수는 당황했다. 누군가 먼저 자신에게 음식을 건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사람이잖아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철수의 가슴이 순간 흔들렸다. 아주머니가 떠난 후 철수는 천천히 김밥을 열었다. 차갑게 식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그대로 전해졌다. 한 조각을 집어 먹으려는 순간 포장지 사이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떨어졌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친 그는 굳어버렸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분명히 따뜻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붉어진 눈을 애써 참아보려 했지만 감정은 이미 한계였다. 철수는 둘러보았다.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그는 혼자였다. 따뜻한 사람. 내가 그렇게 보였던 적이 있었나? 그 순간 철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처음엔 흐느낌. 그러다 이내 참지 못하고 펑펑 울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짓눌려온 외로움, 죄책감, 후회, 미안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철수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다.
공중화장실에서 씻어보고 머리도 다듬어보고 자판기 커피 대신 쉼터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다가왔다. 혹시 철수 사장님 맞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저 혹시 저를 아십니까? 여인은 눈가가 붉어졌다. 저예요. 예전에 사장님 가게에서 매일 밥 먹던 단골. 철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제가 힘들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항상 웃으며 밥 더 주시고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 주셔서 그때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철수의 눈이 흔들렸다. 저 그런 사람이 맞긴 했나요? 여인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저뿐만 아니었어요. 그 가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쉼터였어요. 모두가 기억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찾고 있었어요. 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눈물이 또다시 흐를 뿐이었다.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철수는 쉼터에 들어갔고 작은 일자리도 얻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는 손에 쥔 낡은 휴대전화 앞에서 오래 망설였다. 딸 번호가 아직도 같을까? 손이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냈다. 번호를 누르고 연결 신호음을 들었다. 여보세요? 성숙한 여성의 목소리. 철수의 목이 찡해졌다. 민지야, 잠시 정적. 그러다 아빠, 그 짧은 단어 하나에 철수의 눈에서는 또 다른 눈물이 흘렀다. 아빠 맞아? 정말 아빠야? 그날 두 사람은 끊기지 않을 만큼 오래 울었다. 철수는 아직 부유하지 않다. 아직 완벽히 행복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는 다시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바라는 게 하나뿐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다시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카메라는 천천히 역전 앞을 비춘다. 그곳은 여전히 분주하지만 오늘의 철수는 더 이상 그 속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